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3절의 부분화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군에서도 부분구라는 개념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 그러한 개념을 이제 화환 입장에서 생각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그러면 군에 대해서 부분군이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좀 간략하게 리뷰를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라고 하는 이제 군을 생각을 했을 때, 자, 연산은 그냥 뭐 곱셈처럼 우리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군의 부분 집합을 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물론 이제 그 공집합이 아닌 부분 집합이어야 하겠고요. 자, 이러한 부분 집합에 대해서 G에서의 연산을 H에 적용을 했을 때 그것도 하나의 군이 되면, 즉 같은 연산에 대해서 부분 집합이면서 군이 되면 H를 G의 부분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부분 집합이면서 같은 연산에 대해서 군이 된다라는 조건을 만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때 그 부분 집합이 이러한 부분군이 될 필요 충분 조건도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어떤 군에 대해서 부분 집합 H가 있을 때 H가 G의 부분군일 필요충분 조건은 임의의 원소 AB, H에 속하는 이제 원소에 대해서 A와 B의 곱이 H에 속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임의의 원소 H에 대해서 A의 그 곱셈에 대한, 여기서는 이제 곱셈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연산에 대한 여건이 H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제 만족을 하는 것이 동치명제였고요. 자, 여기 있는 두 번째 그 조건이 이제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하나로 쓰면 다음과 같이 쓸 수도 있겠습니다. H에 있는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A하고 B의 인버스의 곱이 H. 물론 이제 순서가 바뀌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이 동치 명제였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연산을 제 H라는 부분 집합에 동일하게 적용을 했을 때 군이 된다는 얘기는 이 연산이 H상에서 잘 정의된 연산이어야 하므로 H가 G의 부분구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H라는 이 집합이 연산 이것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그 조건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동치 명제에서 첫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부분 집합이 그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으면, 그러면 그러한 연산을 그 부분 집합에 우리가 잘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A하고 B가 H에 있는 원소일 때, G에서의 연산은 이미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A하고 B의 연산을 어떻게 하는지는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H상의 이제 원소다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H상에서의 연산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조건을 만족을 일단 하면 연산이 이제 정의가 된 상태에서 군의 세 가지 액시엄을 이제 만족을 해야 될 텐데요. 글씨가 좀 삐딱하긴 하는데, 그 첫 번째 공리는 이제 결합법칙인데요. 결합법칙은 이미 G 상에서 정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G의 부분 집합인 H에 있는 원소들 사이에서도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G1은 그냥 자동으로 만족을 하는 것이
였고요. 그 다음에 G2의 경우에는 항등원이 H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G3는 역원이 H 안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였는데, 자, 그러한 조건들이 닫혀 있다는 조건과 각각의 H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연산에 대한 역원이 H에 존재하면 그런 것들을 이제 보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제 동치 명제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지금 이러한 명제들은 곱셈이라는 연산을 사용을 해서 나타낼 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텐데, 만일에 이제 G라고 하는 군이 덧셈군, 즉 덧셈 기호를 사용을 하고 아벨군인 경우에는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H가 부분군이 될 필요충분 조건이 2번 같은 경우는 A하고 B 원소에 대해서, H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A와 B의 연산, 덧셈이 되겠죠? 그것이 속해 있는 것이고, 임의의 원소 H에 대해서 역원인데, 이때는 이제 마이너스 A로 이제 표기를 이제 할 테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물론 이제 세 번째 그 동치 명제를 덧셈군 입장에서 나타낸다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덧셈군에 대한 이제 조건들을 우리가 조금 더 확장을 해서 환에 대해서도 비슷한 개념을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부분환이라고 하는 개념부터 먼저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군의 정의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어떤 환이 있을 때 이 환 R의 부분집합을 생각을 하고 그 부분집합의 연산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즉, R에서의 덧셈과 R에서의 곱셈을 부분집합에 그대로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S라고 하죠. S가 R의 부분집합이고, 물론 공집합이 아닌 그러한 집합에 대해서 R에서의 연산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 이것이 하나의 환이 되면 이 S라는 환을 부분환, R의 부분환이라고 부르겠다 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확장이 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다시 한번 반복하면 환 R에서 R의 부분집합인 S,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 있는데, S라는 부분집합에 R에서의 두 연산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 R에서의 연산과 전혀 관계가 없는 연산을 적용을 했을 때가 아니라 R에서의 덧셈과 곱셈을 생각을 했을 때 S라는 부분집합이 환이 되면, 이때 이 S를 환은 환인데 동일한 연산을 적용했을 때 부분집합이 환이 되므로 간단하게 부분환, 서브링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에서 부분군은 서브그룹이라고 불렀죠. 자, 이것은 지금 환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환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눌 때 체라는 개념을 우리가 도입을 했는데, 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개념을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F라는 체를 생각을 했을 때 F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S를 생각을 하고, 이 S라는 이 부분집합에 체 F에서의 두 연산과 동일한 덧셈과 곱셈을 생각을 했을 때 S 하고 덧셈과 이 곱셈에 대해서 이 녀석이 하나의 체가 되면, 즉 F도 체, 부분집합 S도 체가 되면 S를 특별히 F의 부분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체가 되면 부분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S가
체가 된다는 얘기는 최소한 S는 환이 된다는 것을 보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S가 F의 부분체가 되면 S는 F의 부분환이기도 합니다. 환 입장에 생각을 한다면. 자, 부분체를 우리가 서브필드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필드라는 것이 이제 체를 의미하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서브필드는 이제 부분체를 의미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정의와 관련해서 간단한 그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자, 군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자, G가 군이 되는 경우에 G의 부분집합에서 가장 간단한 부분집합은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되겠죠. 그리고 G가 군이니까 G 자체는 공집합이 될 수는 없을 텐데요. 그러면 이 녀석을 생각하면 G의 부분집합이면서 당연히 같은 연산을 생각하면 이 녀석도 군이 될 테니까 G 자기 자신은 이 녀석의 즉 전체의 부분 군이 됩니다. 자, 이러한 것을 이제 환 입장에 적용을 해보면 R이라는 환을 생각을 했을 때 R이 환인데, 그러면 R 자기 자신은 R의 부분집합이면서 동일한 연산에 대해서 환이 되므로 R은 R의 부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R의 부분환 중에 자기 자신도 그러한 부분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개념을 체에 적용을 해보면 F가 체라고 할 때 체 F의 부분집합 F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하면 동일한 연산에 대해서 체가 되므로 자기 자신 F는 F의 부분집합이면서 체가 되는 거니까 부분체가 됩니다. 뻔한 얘기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체 F의 부분체를 생각을 해보면 S라고 하죠. S라는 녀석이 F가 체인데 S가 F의 부분체가 된다 라고 한다면 환으로 생각을 할 때 S가 환이기도 한 거니까, 그리고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부분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 F의 부분체는 모두 부분환이 된다 라는 얘기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구체적인 이러한 부분환, 부분체들이 있는지 몇 가지 이그젬플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이제 환들 중에는 정수 전체의 집합인 정수환, 그리고 그 녀석을 포함하는 실수, 유리수체, 그리고 실수체, 그리고 복소수체가 있었는데요. 이런 포함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덧셈이 결국은 복소수에서의 덧셈을 결국은 정수나 유리수나 실수에서 제한을 한 것이고, 곱셈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포함되는 집합은 포함하는 집합의 부분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는 Q의 부분환이기도 하고 R의 부분환이기도 하고 C의 부분환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비슷한 이유로 이번에는 이제 Q를 생각을 해보면 Q는 R의 부분환이고 C의 부분환일 뿐만 아니라 R이나 C 자체가 체가 되면서 Q 자체도 체가 되기 때문에 부분체이기도 하겠습니다. 즉, Q는 R의 부분체이기도 하고 복소수체 C의 부분체이기도 합니다. 자, 비슷하게 실수체는 복소수체의 부분집합이면서 체가 되므로 부분체가 되겠습니다. 뻔한 얘기들입니다. 자, 이러한 이제 부분한 부분군에 대해서 좀 조심할 것 중에 하나는, 군에서하고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곱셈에 대한 단위원을 조금 조심을 해야 될 텐데요. 자, 군에 대해서는 G라는 이제 군이 있을 때
그리고 H가 부분 집합을 생각을 할 때 이 녀석이 이제 G의 부분군이 되는 경우에는 G의 항등원 E가 H에 반드시 포함됩니다. 즉 H 항등원과 G의 항등원이 동일한 원소였습니다. 자, 이러한 성질은 이제 환에서는 덧셈에 대해서는 성립을 합니다. 왜냐하면 R이 하나의 환이고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S가 있어서 S가 R의 부분환이라고 한다면 S라는 집합의 덧셈이라는 연산만 생각을 하면 이 녀석이 환이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은 군이 됩니다. 덧셈에 대한 아벨군이 되는 것이죠. 간단하게 덧셈군이 됩니다. 자, 근데 이 덧셈군은 R에 대해서 덧셈만 생각을 했을 때도 덧셈군이 되는데 이 녀석의 부분집합이고 동일한 덧셈에 대해서 군이 되므로 이 녀석의 부분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R에서의 덧셈에 대한 항등원 0은 S에도 존재하고 결국 S에 있는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R에 있는 덧셈에 대한 항등원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곱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 녀석이 군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R 자체에서 또 단위원을 이제 가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데요. 설사 그 R 자체가 곱셈에 대한 항등원 단위원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R의 부분한 S는 단위원이 없을 수도 있고요. 있다고 하더라도 R의 단위원과 S의 단위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곱셈에 대해서는. 자, 그런 것들의 차이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R이 단위원을 가진 환이라고 하더라도 R의 부분한 S에는 단위원이 없을 수도 있고요. S의 부분한 S의 단위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R의 단위원과 S의 단위원은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example를 한번 좀 살펴보죠. 자, 정수환의 부분집합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2G, 2G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앞에 쓴 것처럼 정수 X에 2를 곱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모든 정수들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짝수들 전체의 모임이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집합은 G에서의 덧셈과 곱셈, 정수의 덧셈과 정수의 곱셈을 그대로 짝수들의 집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덧셈에 대해서 이 녀석은 분이 됩니다. 그리고 곱셈에 대해서 그 A하고 B하고 2G에 포함된 원소라면 A 곱하기 B도 2G에 포함이 됩니다. 즉 짝수 두 개의 곱은 짝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 집합은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습니다. 자,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기 때문에 2G 이 집합의 덧셈과 곱셈을 이제 우리가 동일한 정수의 덧셈과 정수의 곱셈을 생각을 하면 그 잘 정의된 연산으로서 일단은 덧셈에 대해서 군이 되는데 뿐만 아니라 아벨군이 되겠죠? 덧셈군이 됩니다. 따라서 환의 조건 A1부터 A4까지는 만족을 하겠고요. 그리고 곱셈이 지금 곱셈에 대해서 이 집합이 닫혀 있기 때문에
M1 자체는 성립을 합니다. 즉 모든 정수들에 대해서 곱셈에 대해 결합법칙이 성립하므로 짝수들만 생각을 하더라도 결합법칙이 성립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써보면, 정수 전체 집합은 환이 되기 때문에 A, B, C가 정수라고 한다면 다음 결합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자, A, B, C가 임의의 정수에 대해서도 이게 성립을 하기 때문에 만일에 A, B, C를 짝수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이 식이 성립을 하는 것이죠. 위식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아래식이 성립을 합니다. 정수 중에서 특별히 짝수만 생각을 한 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M1은 자동으로 만족을 합니다. 닫혀있기만 하는 곱셈에 대해서. 비슷하게 D도 분배법칙도 당연히 짝수들에 대해서도 만족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것은 하나의 환이 되고, 따라서 정수 안에 부분환이 됩니다. 자, 물론 이제 부분환이 되기는 하는데, 자, 뒤에는 단위원이 존재하죠. 1. 자, 그런데 이 짝수들 전체의 집합에 대해서는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하는 것은 짝수면서 a 곱하기 임의의 그 짝수의 곱이 ex가 나와야 될 텐데요. 이 식을 만족하는 짝수는 없습니다. 1밖에 없기 때문에. 자, 따라서 2g는 단위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1이라는 게 그 g의 단위원 1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2g의 단위원 역할을 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환에는 단위원을 가지지만 R은 부분하는 단위원이 없을 수 있는 이그젠플이 바로 이 경우가 되겠고, 두 번째 이그젠플에 해당하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환 R을 다음과 같이 R2라는 환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물론 R2는 x, y 순서쌍들 전체를 모아둔 것입니다. x하고 y는 각각 실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두 개의 순서쌍들 전체의 집합이고, 덧셈과 곱셈은 성분별로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러한 이제 환인데, 자, 이거의 부분 집합으로서 다음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즉, 첫 번째 성분은 이제 모든 실수를 다 고려하지만 두 번째 성분은 무조건 0이 되는 그러한 순서쌍만을 우리가 생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공집합은 아니겠죠. 자,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 보자면 R2를 보통 좌표 평면으로 이제 우리가 간주할 수 있을 텐데요. 이때 S는 여기 수평축상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 이제 S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어쨌거나 그 R2의 부분 집합 S를 생각을 했는데, 이 녀석은 부분환이 되는가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면, 자, S에 있는 두 원소 x, 0과 y, 0을 더하면 x 플러스 y 0이 되겠죠? R2에서 연산, 덧셈이 성분별로 더하는 거니까 이것은 S에 있습니다. 이 녀석과 이 녀석이 S에 있는 원소라면 x 플러스 y도 실수가 되기 때문에 S에 있습니다. 즉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고, 비슷하게 곱셈에 대해서도 닫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집합은 사실은 조금 더 확인을 해보면
부분환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 있다가 그 환의 부분집합이,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 부분환이 될 필요충분 조건을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얘기하고 나면 쉽게 보일 수 있으니까 이 녀석이 부분환이라는 것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하도록 하고요. 자, 부분환이기는 한데 R2에는 단위원이 어떤 것이 단위원일까요? 네, 1,1이 단위원입니다. 자, 그럼 S에는 1,1이 없죠. 하지만 S 자체의 원소로서 S만 생각을 했을 때 단위원 역할을 하는 원소가 존재합니다. 즉 1,0을 생각을 해보면 S에 있는 원소로서 S에 있는 임의의 원소 x,0과 곱셈을 해보면 x,0이 나오는 거죠. 즉 S에 있는 모든 원소만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지 S 바깥에 있는 원소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으니까 1,0이 S에서의 단위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R2도 단위원이 있고 S도 단위원이 있긴 있지만 두 개의 단위원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차이점들, 이런 좀 그 군에서의 부분군과는 좀 다른 특성들을 좀 여러분들이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환의 부분집합,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S에 대해서 그 집합의 아래에서 연산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 환이 되는 필요충분 조건, 즉 S가 R에 부분 환이 될 필요충분 조건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S가 R의 부분 환이 필요충분 조건은 다음과 같이 뺄셈에 대해서 닫혀 있고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는 이 조건을 만족을 하면 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쪽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1번이 성립한다는 가정하에서 2번이 성립하는 것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이 성립하기 때문에 S에 R에서의 덧셈을 그대로 적용해보면 이거 자체가 하나의 덧셈군이 되는 것이고 R의 부분집합이므로, 그리고 R에서의 덧셈을 생각을 했을 때 군이 되므로 R에서의 덧셈만 생각한 군의 부분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잠깐 본 것처럼 현대대수 원에서 어떠한 그 군의 부분집합이 부분군이 될 필요충분 조건이 어떤 것이었냐면, 덧셈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잠깐 볼까요? 좀 지저분하긴 했지만 두 가지로 우리가 얘기했는데요. 네. 하나는 덧셈에 대해 닫혀있고 여건이 항상 존재한다. 혹은 세 번째가 뺄셈에 대해 닫혀있다 라는 게 동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적용하게 되면 우선 먼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사실은, 자, 이거의 부분군이므로 따라서 S에 있는 임의 원소에 대해 S가 부분군이므로, 그리고 동치명제를 앞에서 확인했으므로 A 빼기 S가 이것이 성립합니다. 즉, 이 부분은 일단은 먼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성질이 만족을 하는지를 봐야 될 텐데, 자, S에 아래에서의 덧셈과 곱셈을 이제 적용을 했을 때 이것이 부분환이라는 얘기는 이거 자체가 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환이므로 덧셈이란 연산도 S 상에서 잘 정의된 연산이고요. 곱셈도 잘 정의된 연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S에 있는 두 원소를 더한 것도 S의 원소고, S에 있는 두 원소를 곱한 것도 S의 원소라는 것을 최소 만족을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S에 속한 임의의 두 원소 A, B에 대해 그 사실만 생각해보면 더한 것도 S에 있고 곱한 것도 당연히 S에 있습니다. S가 환이므로. 따라서 두 번째 조건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 방향을 생각을 해보죠. 자, 반대 방향은 2번이 지금 만족을 하고 있을 때 부분한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데요. 일단 그 2번에서 A하고 B가 S에 있는 원소일 때 A 빼기 B가 S에 있는 원소라는 사실로부터, 그리고 S가 R의 부분집합으로서 공집합이 아니므로 다시 했으면 이거이고, 뺄셈에 대해서 자체에 있는 거죠. 이거이므로 일단 덧셈만 생각을 해보면 S의 R의 덧셈을 생각을 해보면 이 녀석의 부분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라는 집합의 덧셈을 우리가 이제 부여를 하게 되면 부분군이 되는데, 이 녀석은 이제 아벨군이 되므로 당연히 부분군도 아벨군이 됩니다. 이렇다는 뜻은 그 S 플러스 곱을 생각을 할 때 환이 되기 위한 조건 중에서 A1부터 A4는 만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임의의 AB에 대해서 A 곱하기 B가 S에 있으므로 S상에서의 곱셈이 잘 정의가 되고요. 자, 그랬을 때 M1, D라고 하는 이러한 성질들은 R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성립을 하기 때문에 S에 있는 원소만을 생각을 하더라도 M1도 성립하고, 즉 곱셈에 대한 결합법칙도 성립하고 분배법칙도 성립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조금 공간이 없어서 말로 했는데, S의 덧셈과 곱셈을 이제 생각할 때 두 연산에 대해서 S가 닫혀 있기 때문에 닫혀 있고 R이 환이기 때문에 M1하고 D 조건들은 만족을 자동으로 합니다. 따라서 부분군이라는 조건으로부터 이 환이 A1부터 A4는 만족을 하고 있고, 조금 방금 얘기한 그 이유에 의해서 A1부터 A4는 만족하고 M1하고 D도 만족을 하니까 결국은 환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부분집합으로서의 환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부분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이 성립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종종 자주 사용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대대수 1에서 군의 부분집합이 부분군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것과 비슷하게 환의 부분집합이 부분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확인을 이제 앞으로 하게 될 텐데, 그때 뺄셈에 대해서 닫혀 있고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앞에서 S가 부분환이다 라는 얘기를 이제 했는데, 그것을 이제 이 사실을 이용을 해보면 좀 더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해보죠. 자, 여기서 2번을 보면 그 S에 있는 임의의 두 원소를 생각을 하고요. 자, 두 개를 빼면 실수 빼기 실수니까 실수가 돼서 S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소의 곱은 성분별로 곱하는 거니까 x 곱하기 y, 0이 되는데 그것도 S에 있는 것이죠. 즉, 두 원소를 더한 것도 S에 포함되고 두 원소를 곱한 것도 S에 포함된다. 2번 조건은 다 만족하는 거죠. 뺄셈에 대해서 닫혀 있고, 지금 여기는
안 보이는데 이제 지저분하긴 하지만 이 2번 조건을 다 보면 곱셈에 닫혀 있다라는 조건인데요. 그 두 조건이 모두 성립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 비슷하게 그 짝수 전체의 집합도 이 방법을 사용하면 쉽게 정수환의 부분한임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면 연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체와 부분체에 대해서 비슷한 동치 명제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 F가 체라고 하고요. 그리고 F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S가 있을 때 S가 F의 부분체라는 조건은 다음 조건과 동치가 됩니다. 첫 번째로 S는 뺄셈에 대해서 닫혀 있고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고 이 성질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필요한데요. S에 속한 영이 아닌 원소들은 A들은 그런 걸 A라고 하면 곱셈에 대한 요건이 S에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자, 1번과 2번이 동치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따질 것들이 좀 있어서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우선 1번을 가정했을 때 2번이 성립하는지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자, 1번을 가정하는 거니까 S가 부분체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체가 되는 거죠. 따라서 부분체는 당연히 부분환이 됩니다. 체는 환이 되는 거니까. 자, 조금 전에 우리가 그 확인한 정리 3.3.2죠? 잠깐 뒤로 다시 넘어가 보면 정리 3.3.2에서 부분 집합이 부분환이 될 필요충분 조건이 뺄셈과 곱셈에 대해 닫혀 있다라는 것이니까 그것을 적용해 보면 자, 이 녀석이 부분환이므로 일단 1번이 만족하겠습니다. 즉 뺄셈과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쓰면은 정리 3.3.2에 의해라고 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 괄호 1번이 성립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괄호 2가 이제 성립한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 그 S가 우리가 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S에는 단위원이 있습니다. 곱셈에 대한 항등원인 단위원. 근데 그 단위원이 F에서의 단위원과 동일할지 안 할지 앞에서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가 되므로 S의 단위원이 있을 텐데요. S의 단위원을 다음과 같이 1'이라고 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F가 이제 체니까 전제 조건이 F에도 단위원이 있을 텐데요. 그 단위원을 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은 S에 있는 원소로서 S상에 있는 모든 원소랑 곱셈을 했을 때 곱셈에 대한 항등 역할을 하는 원소이고 1은
F에 있는 원소로서 F에 있는 어떤 원소랑 곱되더라도 이제 그 값이 유지가 되는 곱셈에 대한 항등원 역할을 하는 원소입니다. 자, 이런 원소에 대해서 1 곱하기 1'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1'이 S에 있으니까 S에 있는 두 원소를 곱하는데 이 녀석이 S에 있는 단위원인 거니까 S의 단위원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그냥 1' 됩니다. 즉, 이 녀석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단위원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녀석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1하고 1'을 다음과 같이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이렇게 곱할 때는 F의 원소로서 이제 곱셈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S가 F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1'은 F에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F에 있는 두 원소의 곱인데 이 1이 F에 있는 F에서 단위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결과도 1' 됩니다. 자, 그래서 1' 곱하기 1'은 1' 곱하기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성립하겠죠? 자, 그래서 그 앞에 있는 1'을 이제 캔슬 시키고 싶은데요. 이걸 아무 때나 캔슬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0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1'이 S의 단위원이 0일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앞에서 조금 전에 S가 F의 부분체라고 했기 때문에 덧셈만 생각을 해보면 덧셈에 대해서는 부분군이 되고 따라서 S에는 F의 항등원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등원을 우리가 0이라고 쓴 거죠. 자, 그것과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를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S에 있는 곱셈에 대한 항등원 단위원이 덧셈에 대한 항등원 0과 같으면 이 경우에는 S라는 집합이 체가 되는데 이것이 원소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반복했으니까 자세한 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0 말고는 없기 때문에 따라서 그 위에 있는 두 번째 조건이 성립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0이 아닌 원소가 없기 때문에 이 명제 자체는 참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경우를 생각을 해보죠. 자, 두 번째 경우인 경우에는 지금 1' 곱하기 1'이 1' 곱하기 1인데 F가 체가 됩니다. 체가 되면 정역이 있기도 합니다. 1'이 그런데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값이 같다라는 사실로부터 공통된 0이 아닌 값을 캔슬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1'과 1이 같다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S의 단위원이나 F의 단위원이나 동일한 원소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1'과 1이 지금 동일한 원소라는 것을 일단 먼저 알아보고요. 자, 이때 이제 역원도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여기 이제 두 번째가 성립을 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S에 있는 원소이면서 0이 아닌 원소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S가 부분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 자체는 하나의 체입니다. 자, 체라는 뜻은 0이 아닌 원소는 역원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자, S 입장에서 A의 역원을 A'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A하고 A'하고 A 곱한 것이 S의 단위원인데요. 그 단위원 1'이 1이랑 같다는 거 조금 전에 확인했으니까 결국 A하고 A'의 곱이 1이 되는 A'이 S에 있는 원소로 존재합니다. 자, 또한 이 A는 F에 있으면서 당연히 0은 아닐 테니까 그리고 F가 체가 되므로 네. 비슷하게 F상에서 A 여건이 존재합니다. 자, 그 여건은 A 인버스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동을 했는데요. 어디가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F가 체가 되므로 이제 비슷한 역할을 하는 이제 원소가 F의 원소로서 존재하는데 그 원소는 우리가 앞에서 사용한 그 기호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A 인버스와 A 프라임이 다른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두 개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A 곱하기 A 인버스와 A 곱하기 A 프라임이 1로 동일합니다. 자, 따라서 A 곱하기 A 프라임은 A 곱하기 A 인버스랑 같고, 자, 우리가 앞에서 A를 택할 때 0이 아닌 것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F상에서의 지금 연산이라고 생각을 이제 한다면 F가 체가 되고 따라서 정역이므로 0이 아닌 원소를 곱해서 같은 경우에는 캔슬을 했을 때 A'과 A 인버스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S에 있는 0이 아닌 원소에 대해서 지금 A'은 그 S에 있는 원소를 우리가 앞에서 잡은 것인데요. 그 A'이 A 인버스랑 같으므로 이 A 인버스가 S에 속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길긴 했지만 괄호 1번이 성립하면 괄호 2번이 성립한다 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고요. 자, 그 역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 역은 좀 지저분하니까 좀 바꿔서 여기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2번이 성립하면 1번이 성립한다. 괄호 2번이 성립하면 괄호 1번이 성립한다. 자, 괄호 2번 중에서 이제 그 녀석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성립을 하는 것을 가정을 했으니까. 자, 이것은 뺄셈에 대해서 그리고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S 플러스 곱셈을 생각을 했을 때 이 녀석이 환 입장에서 이 녀석의 부분환이 됩니다. 그것이 앞에서 우리가 동치명제 정리 3.3.2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일단 환이 됩니다. 자, 환이 되는데 그 부분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S의 덧셈과 곱셈을 생각한 것이 체가 된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 부분환이라는 사실에다가 그 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단은 M2, 그다음에 M3, M4도 성립한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M2를 보면 자, F의 부분 집합이고 F에서 곱셈을 그대로 적용을 한 것인데 F는 그 가환환입니다. 체가 되는 거니까.
과한이므로 S도 동일한 연산을 그대로 적용을 한 것이니까 곱셈을 가환한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M2 조건을 만족을 하는 것이고요. 자, M3 조건은 단위원인데요. 자, 단위원 조건을 이제 만족을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경우에도 그 S를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1번은 그 S라는 그 2번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 집합이 일단은 부분한이 되므로 0은 최소한 포함을 하고 있을 텐데 이 녀석과 동일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0 말고도 다른 원소를 더 포함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S가 0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그 원소가 0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그 원소 자체가 단위원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단위원 0 자기 자신이죠. 그리고 M4도 성립을 합니다. 0이 아닌 원소에 대해서는 여건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0이 아닌 원소는 없으니까 0이 아닌 원소에 대해서 여건을 갖는다를 만족을 합니다. 따라서 이 녀석이 체가 되죠. 그래서 F의 부분체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결국 핵심은 이 경우가 될 텐데요. 자, 이 경우는 0이 아닌 원소가 존재를 하니까 자, 그 원소를 A라고 하겠습니다. S에 속하면서 0이 아닌 원소가 존재할 테니까 그 원소를 A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우리가 생각한 조건에서 이 두 번째 조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택한 A는 0이 아니고 S에 있으므로 A의 곱셈에 대한 여건, 물론 이 곱셈에 대한 여건은 이제 F의 원소로 생각했을 때 곱셈의 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S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A하고 A 인버스가 둘 다 S에 있는 원소이므로 우리가 또 가정한 것 중에서 곱셈에 닫혀 있다를 적용해 보면 A 곱하기 A 인버스도 S에 포함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이 되는 거니까 S에는 단위원, 더군다나 그 단위원이 F에서의 단위원과 같은 그 1을 S가 포함을 합니다. 자, 이 녀석은 F에서 단위원인 거니까 그 녀석이 S에도 있기 때문에 M3 조건, 따라서 S는 단위원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F의 단위원과 동일한 단위원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M3까지 확인했고요. 자, M4를 보면 M4는 이 두 번째 조건을 생각하면 되죠. 이거로부터 그 M4를 만족을 합니다. S는 M4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S의 덧셈과 곱셈을 생각한 것이 체가 되겠습니다. 부분 집합이면 체가 되기 때문에 부분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1번과 2번이 동치라는 것은 조금 길었지만 확인을 했습니다. 약간 좀 시간을 초과해서 여기서 잠깐 끊고 1번, 2번과 동치가 되는 또 다른 동치 3번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